안녕하세요. 인코어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요 2세대로 풀 모델 체인지가 된 코나 1.6 터보 전륜구동 모델입니다. 이 차를 좀 제한된 시간이긴 하지만 일상주행 조건에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의 외관을 보면요 기존 세대보다 좀 많이 커졌다고 하죠. 특히 휠베이스도 길어지고 전체적인 길이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뒷좌석과 뒤에 적재 공간을 기존 코나보다 좀 많이 크게 만든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 1.6 터보 엔진은 이제 스마트 스트림 1.6 터보라서 그 기존 세대의 이제 후기형 모델, 페이스리프트 이후의 모델에도 그 엔진이 그대로 들어갔었죠. 197마력과 27토크를 내는데요. 근데 이제 변속기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 코나는 이제 7단 DCT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신형 코나의 가솔린 1.6 터보 엔진 모델은요, 이 토크 컨버터에 자동 8단 변속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기어 단수 면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주행 감각 면에서도 더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차가 종전보다 커졌다는 것은 이렇게 별로 속도를 내지 않고 조금만 운전을 해 보아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대 코나는 마치 좀 차가 이렇게 좀 통통 튀는 느낌이었다면, 그러니까 승차감은 뭐 이렇게 단단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차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좀 경쾌하고 좀 신나는 그런 게 있었다면은, 이 신형 코나는 좀 그거보다는 차가 좀 더 묵직해진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앞유리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적용을 한 거를 알아서 제가 좀 그렇게 느껴지는지는 몰라도요, 주행 중에 발생하는 외부 소음이 좀 잘 막혀져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차의 커진 만큼 이 앞좌석에서도 좀 더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 차원이 좀 높아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차가. 특히 보면 앞에 이 대시보드가 좀 이 깊이가 더 얇게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쪽이 좀 더 탁 트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들어요. 이 3스포크인데 이 가운데 부분에 약간 은색 느낌이 나는 그런 인서트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요,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이 디자인 면에서 좀 고전적인 이 스포츠카의 느낌마저 좀 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는 이제 H마크는 더 이상 적용을 시키지 않았고, 이 모스부어로 H를 뜻하는 점 4개를 이렇게 음각으로 파 놓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명은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형상이 보면요, 한 8시 20분 방향까지 정도는 동그란 형상을 갖고 있는데, 그 밑으로는 이렇게 좀 약간 직선에 가까운 그런 좀 깎아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최근에 한동안 D컷 스티어링 휠을 많이 적용을 했었는데, 그거랑은 조금 더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센터 페시아 부분을 보면요, 이 하드키들을 많이 좀 살려놓은 것이 개인적으로는 더 마음에 듭니다. 물론 이제 하이테크 이미지를 주면서 많은 부분을 터치로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전통적인 방법을 이렇게 놔둔 것이 좀 운전 중에 조작할 때에는 이런 버튼 사이의 구분도 쉽게 되고, 그래서 더 직관적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차도 이제 사륜구동인 경우에만 이제 후륜 서스펜션이 멀티링크가 들어가죠. 그리고 뒤에 외관 어딘가에 그 사륜구동을 뜻하는 마크가 있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 주행 중에 이 주행 모드의 종류로 그거를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 드라이브 모드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거를 돌리면은 에코, 노멀, 스포츠, 그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사륜구동인 경우에는 여기에 그 험로 주행 모드인 테라인이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근데 얘는 보면 드라이브 모드만 달랑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사륜구동이 아니고 전륜구동이라는 거를 기능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이 좀 탁 트여 있다고 느낌을 주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스티어링 컬럼으로 옮겨간 이 컬럼식의 기어 셀렉터가 바뀐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활용도가 좀 더 자유로워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많은 현대차들을 보면은 이 공조장치 주변에
이 시트 열선과 시트 통풍을 좀 배치를 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얘는 순수하게 공조는 여기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시트의 온도를 조절하는 거는 비교적 아래에 있는 이렇게 좀 분리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앞유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음은 좀 잘 막혀져 있지만요, 그 외에 옆유리나 아니면 타이어가 구르면서 내는 소리는 이 차가 속한 세그먼트를 고려를 한다면 좀 납득할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정숙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8단 자동 덕분에 지금 속도에 비해서 RPM을 굉장히 낮게 계속 사용하면서 주행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어는 높게 해서 RPM을 낮춰가지고 주행하는데 차가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 에코 모드에서는 오른발에 조금 더 힘을 주면, 그럼 기어를 이렇게 한 단 또는 두 단 낮춰가지고 킥다운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그때의 동작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어떤 몸에 전해지는 그 변속의 충격은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다른 모드 한번 해볼까요? 노멀 모드. 이 낮은 RPM에서 엔진을 회전수를 올려갈 때, 그때는 좀 부밍이 있는 느낌입니다. 차가. 후측방 모니터도 있네요. 이 차급에 비해서 굉장히 편의장치가 많네요, 종류가. 고양 톨게이트로 나가는 고양. 죄송합니다. 차가 상당히 이 차급에 비해서 묵직합니다. 차의 크기를 키운 것이 뭐라 그럴까요, 이 공간의 어떤 쾌적함도 생기게 만들었지만, 그거 외에도요, 이 주행감에 있어서 기존보다 좀 캐릭터가 많이 달라진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양쪽에 이제 시프트 패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좀 크기가 작은 느낌이네요. 어떤 이 차를 운전해 갈 때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의 사용 빈도, 그것까지를 좀 고려해서 크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 1.6 터보 엔진이 사실 오랫동안 조금씩 개량을 해왔죠, 현대 기아에서. 지금의 이 상태는 굉장히 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느낌입니다. 다만 이제 엔진차의 시대가 점점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완성도를 높여놓은 그거가 더 이상 활용될 기회가 좀 좁아진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요, 이 스마트 스트림 이전에 1.6 터보도 그랬지만은 어떤 낮은 RPM에서 이 토크의 양이 아주 폭발적이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좀 넉넉한 토크감이 좀 두껍게, 그러니까 넓은 RPM 영역에 걸쳐 가지고 발휘되는 그런 느낌은 이 스마트 스트림 이 1.6 터보 엔진도 마찬가지 특징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발표된 엔진 모델 중에서는 2.0 자연흡기 엔진이 있죠. 걔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아니고 이 IVT라는 무단 변속기를 매치를 시켜놨죠. 그리고 이제 DCT 기반의 6단 하이브리드용 변속기를 갖고 있는 역시 1.6 자연흡기의 하이브리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간 1.6 터보 엔진, 그렇게 세 가지 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엔진 중에서는 이 사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이 차가 이제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1.6 터보 엔진에만 그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신형 코나의 엔진 모델들 중에서는 1.6 터보가 제일 큰 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쭉 뻗은 고속도로를 이 다른 차들의 흐름에 맞게 주행을 할 때에는요, 이 편안한 크루저의 느낌까지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가 어떤 SUV이지만 뭐라 그럴까요, 조금 독특하게 느껴지는 점은 뭐냐면요, 이 실내에 앉았을 때 이 시트 포지션이 좀 낮게 느껴집니다. 근데 또 재미난 거는 이 차의 외관 디자인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벨트 라인이 이 차의 전면부 쪽은 좀 낮은데 뒤로 갈수록 좀 올라오잖아요. 그게 이 도어 패널의 높이에도 영향을 주네요. 그래서 이 앞쪽은 낮게 만들어 가지고 이 전 측면 시야가 좀 탁 트였다,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올수록 조금 이 높이가 높아지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어서
좀 아늑한 공간에 앉아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아까 에코 모드일 때도 그랬고요, 지금 노멀 모드일 때도 보면요, 이 연비 위주의 세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기어를, 그러니까 다운시프트에 좀 많이 고집을 부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엑셀을 좀 어느 정도 일정한 깊이로 밟을 때는요, 최대한 기어를 올려놓고는 다시 낮추는 거를 굉장히 좀 더디게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높은 기어에 물린 상태로 RPM이 낮아서 쭉 이 가속력을 높여갈 때는 좀 엔진이 좀 거칠어지는, 네, 그런 느낌까지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 가격표를 보면은 어떤 현대 기아 제네시스의 좀 고급스러움의 상징 같은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앞좌석에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 차가 전기차를 먼저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엔진차까지 추가적으로 고려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기존 코나는 엔진차를 먼저 만들고 전기차로 개량을 했는데 얘는 이 그 순서가 반대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좌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는 특히 전기차에는 좀 많이 이 사용 빈도가 높은, 특히 이제 공용 충전소에 차를 물려놓고 이 차 안에서 기다려야 될 때, 그때 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에 넣어줄 수 있다 보니까는, 네, 엔진차도 그 덕을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의 인테리어의 느낌을 좀 보면은 이 두 개의 디스플레이는 분명히 지금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버튼류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 차의 실내 안에 미래와 과거가 좀 공존하는 것이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생각까지 좀 전해줍니다. 통행료 2,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8,700원입니다. 오늘 총 사용 금액은 6,000원입니다. 아, 여기도 그게 들어갔네요. 이게 지난번 그랜저도 그랬었거든요. 그 E 하이패스가 들어간 차들이 좀 그랬는데, 지금 사용한 잔액뿐만 아니라 그날 사용한 그 하이패스를 통과한 그 총량을 좀 보여주는 점이, 네, 굉장히 친절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차의 가격표를 보면 이제 하이브리드는 기존 세대 코나에 그 1.6 자연흡기 엔진과 DCT 베이스의 변속기를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파워트레인의 설정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바로 위에 그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투싼은 이제 1.6 터보 엔진 베이스의 하이브리드죠. 그러니까 그 차와의 이제 급 나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의 하이브리드는 어쨌든 시스템 출력이 141마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또 이 차를 그 고효율로 좀 움직여 주기에는 이 전륜 구동만 하는 것이 더 나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1.6 자연흡기 기반의 하이브리드에다가 사륜 구동까지 넣어주면 효율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어떤 또 성능적인 면에서도 그 고객도 좀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결과가 이렇게 썩 좋지는 못한, 그런 모두가 행복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컵홀더를 보면 푸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 이게 저거구나. 쓰지 않을 때 이렇게 돌려서, 아,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이 좀 역방향으로 돌게 해가지고 사용할 때만 이렇게 팝업으로 나오게 하는 거군요. 네, 요건 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컵홀더를 굳이 쓰지 않을 때는 여기를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 차의 이 엔진과 변속기는요, 기존 세대 코나에 들어갔을 때 그 파워트레인이 해주었던 역할과 신형 코나에서 해주는 역할이 조금 달라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코나에서는 물론 코나 N이 존재를 했지만 그 엔진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어떤 차를 경쾌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줬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좀 차의 크기 면에서 더 뚱뚱해진 이 차로 들어왔을 때는요, 그런 좀 경쾌함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세팅이라기보다는요, 좀 이 차를 평상시 스타일로 주행을 하더라도
좀 넉넉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용도로 역할이 좀 살짝 바뀐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줍니다. 근데 이게 그런 점이 있네요. 보니까 기존 코나의 이제 7단 DCT 시절에는 그러니까 멈춰서 출발할 때에 따라서는 울컥거림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변속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변속기 방식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근데 이 차에서도 좀 약간 울컥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토크는 풍부하고 1단 기어비는 워낙 이제 짧아가지고 그게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더 타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브레이크 페달의 느낌도 굉장히 묵직합니다. 차가 이 밟히는 깊이 자체가 굉장히 짧은 편이고요. 네, 그런데다가 그 짧은 구간을 움직일 때 제동력의 상승이 좀 큰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몸이 확 숙여질 만큼의 그런 제동력은 결코 아닌데요. 어떤 운전자나 탑승자에게는 이 차 브레이크 성능이 좋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도로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가끔 이제 가속 방지턱이 나오는데요. 넘을 때 느낌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이렇게 압축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 흡수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바퀴가 그러니까 리바운드 될 때, 이 서스펜션이 리바운드 될 때는 그때는 좀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 그래요. 이 서스펜션 움직임의 스트로크는 좀 큰 편이고요. 이 차가 이제 가격 차이가 뭐라 그럴까, 같은 트림 기준으로 가격 차이가 좀 촘촘한 게 그 2.0 자연흡기 엔진과 IVT 변속기가 갖고 있는 그 2.0 가솔린 모델과 1.6 터보죠. 네, 70몇만 원 같은 트림 기준으로 그 정도의 차이였던 것 같은데요. 그 둘 중에서 이제 어떤 거를 선택할까의 여부는 어떤 돈이 없어서 예산 아끼려고의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의 그 취향에 따라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IVT 변속기가 마침 앞에 또 코나가 하나 구형이 가네요. 그러니까 2.0 가솔린 엔진은 이제 자연흡기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출력 쪽에 욕심이 없죠. 그 대신에 IVT 변속기가 그때 변속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이 변속 충격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변속기가 많이 차를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1.6 터보 엔진은 때에 따라서는 좀 시원시원한 출력을 낼 수가 있는데, 그리고 8단 제동 변속기도 좀 빠릿빠릿한 면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차를 한번 출고를 해가지고 이 엔진 회전계 바늘이 저 5 이상으로 가본 일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2.0 가솔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조금 속도를 내는 편이고 때에 따라서는 좀 즐겁고 싶다, 경쾌하고 싶다라는 그런 필요가 있으실 때에는 1.6 가솔린 터보가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사륜구동을 필요로 하신 분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1.6 터보를 하셔야 되는 측면도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무선 충전 패드에다가는 이렇게 가로로 놔야지 충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충전하지 않을 때 뭐 이렇게 차의 앞유리에 어떤 이 석션 컵을 이용한 거치대를 하는 걸 또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좀 깔끔한 분들,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기대 놔도, 그러니까 이제 전화기 내비를 쓸 때 그때 여기 이렇게 기대 놓고 다니더라도 괜찮은 수준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가 그 구형 때는 스크린이 있는 타입의 컴바이너 타입이라고 그러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신형은 그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왜 구형에는 있었는데 신형에는 없어졌냐 하는 면에서 아쉬워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구형 코나를 선택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차를 고르게 될 그 수많은 그 다양한 고객들 중에서는 그거가 있다가 없어진 게 이 차의 선택 자체를 좀 망설이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차로 좀 고려하게 되는 그런 그 변화의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쉬운 건 분명히 아쉬운 거예요. 없어진 거는. 네, 그렇지만은 이 차의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만큼의 그 결정적인 그런 아쉬움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언덕에 올라갈 때는요, 이 높은 기아에서 유지하려는 그 고집을 얘가 좀 꺾네요. 굉장히 좀 빠릿빠릿하게 기어를 아래로 낮춥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변속기에 작동하는 그 방식이 이 경사도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이 변속 로직을 그때그때 맞게 바꿔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내리막에서는 혹시 어떨까요? 네, 내리막에서도 일단 내리막이 시작되고 브레이크 밟아서 속도를 좀 줄이니까 네, 그 기어를 다운시프트를 해서 그 엔진 RPM,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를 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도로가 포장 상태가 썩 좋지 않은 데를 지나갈 때에는 이 고급스러운 맛은 당연히 없습니다. 이 승차감 면에서. 네, 그렇지만 이 차가 승차감이 고급스럽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비판할 그런 이유는 또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우, 햇빛이 눈부시네요. 이 차는 코나잖아요. 그거를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스포츠 모드를 한번 안 써봤는데요. 스포츠 모드 한번 써볼까요? 요거를 네, 이렇게 왼쪽 오른쪽 돌려도 다 갈 수 있네요. 원하는 대로. 자, 스포츠로 하니까는 계기판에 좀 빨공이 들어갔고요. 자, 가봅니다. 얘가 좀 기어가 이렇게 꾹 밟을 때 한 단만 낮아진 게 아니라 한 2단 이상 한꺼번에 이제 꾹 낮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스킵 시프트를 좀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킥다운 될 때에도 차가 상당히 부드럽네요. 그리고 이 조향도 좀 무거워지네요. 이게 가운데에서 묵직해집니다. 이 돌릴 때. 얘는 이제 커스텀 모드에 해당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선택한 주행 모드에 연동해서만 이 조향의 무게가 바뀐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스포츠 모드에 놓더라도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뭐 차가 폭발적이다, 네, 이렇게 느껴질 만큼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엔진의 반응성과 변속기가 더 빠릿빠릿해져 가지고 좀 더 신난다는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운시프트가 킥다운에 의한 다운시프트 때도 굉장히 변속기가 부드러운 점은 인상적이네요. 변속기 참 잘 만들었습니다. 다시 에코 모드로 갈까요?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는 다시 그 변신했을 때 청바지가 이렇게 막 뜯어졌다가 다시 체구가 작아진 헐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에 램프가 나오는데요, 코너에서의 느낌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얘가 수동 그게 레버가 없다 보니까 시프트 패드램만 의존해야 되네. 한번 보겠습니다. 잘 도는데요. 네, 이 코너에서 엑셀을 밟았다 놨다 해도요, 라인이 이렇게 쭉 밖으로 나가는 거 없이 준수하게 잘 돕니다. 네, 그런 게 있네요. 좀 이 차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차가 이제 구형보다 이 가격이 전반적으로 한 300만원 가까이 인상이 되었어요. 차에 이제 곳곳이 많이 좋아졌죠. 편의 장비의 종류도 그렇고요, 이런 두 개의 큼지막한 스크린도 이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차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이 차와 분명히 이거보다 하나 위에 있는 투싼, 또 그 위에 있는 산타페, 네, 그런 것까지 넘볼 만큼의 어떤 업그레이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앞좌석 뭐 릴렉션 컴포트 시트는 뭐 투싼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하극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가격대가 그들은 굉장히 촘촘하게 붙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그 차급 차이는 이 주행면에서 놔뒀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차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중에요, 이제 당연히 차값이 구형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차의 급도 좀 많이 올라갔겠지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한번 시승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 코나라는 이름으로서는 업그레이드 된 게 많은데요, 근데 이게 현대 SUV 패밀리 안에서
그 서열까지 하극상을 할 만큼의 그런 업그레이드는 아니더라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 신형 코나가 구형보다 좀 나아진 점 내지는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이 2열과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이 넉넉해진 점은 이 차한테는 굉장히 플러스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이 차를 고르는 분들은 SUV는 좋아하지만 주로 웬만한 생활들이 1열에서 다 해결되는 그 최대 이제 2명까지 위주의 그런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때에 따라서 뒤에 누구를 태우거나 아니면은 큰 짐을 실어야 할 때에도 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짐을 못 싣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의자가 4개인 그 투도어 쿠페를 얘기할 때 좌석을 2+2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는 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문짝이 4개니까 그 대신에 좀 이 차의 어떤 컨셉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은 2+ 패밀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2+ 프렌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누구를 뒤에 태울 일이 있는데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을 그런 공간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2세대로 이 풀 모델 체인지가 돼서 이 7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온 코나 1.6 터보 가솔린 전륜구동 모델의 일상주행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다면 이 차를 와인딩 로드에서도 한번 타보고 다양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